질문이 뭐죠? 저 부등식이 있고, 그렇지? 저걸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저렇게 나왔어. 근데 위에는 정해졌잖아. 아래는 안 정해져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이제 고등부니까 이런 거는 인수분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뭐 인수분해가 되지. 고박곡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 건 인수분해하면 x 마상 y가 0보다 크다고, 아래 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 a x 마이너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위에 거 풀어보면 x축 그리고 x축이랑 2하고 3에서 만나잖아. 바깥값 사이까 0보다 큰 거니까 많이 풀다 보면 10보다 보면 위니까 0보다 큰 거면, 그치? 부등호가 0에서 부등식이 2차식이 0보다 크다면 위에니까 바깥값인 게 익숙해질 거야. 얘는 그림이 지금 모르는데 두 개가 된다. A하고 6이거나 6하고 A거나, 그리고 어떻게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니까 상위값이 되는 거지. 그림이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야 돼. 그렇잖아.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 그림을 그려보니 이런 객체 함수를 많이 그림을 그릴수록 이 함수가 익숙해질 거고. 그래서 풀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해야 됐단 말이야. 공통 범위가. 여기서 또 힌트인 게 뭐냐면, 이건 쉬운 문제인 게 뭐냐면, 자 3은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어. 6이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6까지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1번 그림, 2번 그림 중에 몇 번 그림이어야 돼? 1번 그림이어야 되겠구나. 1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래 걸 그려봤더니 여기가 6부터 A가 어쨌든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지금 이런 식으로 있어야 공통 범위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그러면 우선 A는 2보다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도 공통 범위가 생겨나 버리지. 그러니까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지금은 처음이니까 A가 2가 될 때하고 A가 3이 될 때를 그려보라고 했어. 그려보자. 2 이렇게 되고 A가 이렇게 6까지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3인 거지. 그럼 공통범위가, 그치? 여기서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왜? 여기 하나는 풀렸고 하나는 막혔으니까. 2보다는 작으면 공통범위 생기는 건 알겠어. 근데 2일 때도 공통범위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그려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니네들이 이게 A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부터 6까지가 이렇게 있고, 2부터 6이야 그래? 뭐야? 잘못 그렸어. 2보다 작다가 있고 3보다 크다가 있는데 A가 3에 겹쳐진 거야 지금. 이때도 공통범위가 x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둘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사이에 있는 건 쉽게 안다. 근데 걔가 겹치는 쓸 때도 어떻게 되는가까지 봐줘야 돼. 이렇게 미정계수가 있는 부등식 문제는. 그래서 거꾸로 근을 알려주고 a를 구할 때는, 그래서 a의 값이 아니라 a의 범위를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라셀에서 우찬이 반복수학은 다 끝났니? 여기 영준이 반복수학 찾았니? 없어요. 결국 저는 없어요. 토요일날 그럼 학원을 안 와? 영준이? 토요일 날 와요? 공부하러 와야 되지 않나? 우찬이 어떻게 하느니? 넌 집에서 할 거지? 네. 집에서 언제 할 거야? 몇 시에? 반 정도? 아침이라서 있는 게 이미 공부가 있고 학원이 있고
그다음 공부 따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홍준이 어떻게 할래? 집에서 할래? 와이프 다 키고. 근데 집에서 하면 공부 안 해. 그럼 나 와서 해. 몇 시에 원래 그 점에서 아침 늦잠 자고 여유 있게 와. 그러면 오고 1시 밥 먹고 이렇게. 점심 먹고 그렇게 와서 공부해. 그다음에 집에서 꼭 찾아오고 학교에 다시 한번 찾아가는 거 없어. 라센 안 된 것도 해야 되잖아. 라센에서 질문은 없어. 우천이 라센 했니? 실점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오늘은 채점 안 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채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난 진도 나갈게. 그리고 숙제로 해서 주말에 다 채점하고 오답까지 하고 모르겠는 거면 질문 받자. 그럼 오늘 부동식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개념 테스트가 필요해요. 개념 테스트 좀 갖고 올까? 찍어야죠. 그냥 답제로 만듭시다. 이천왕 정식의 근해 판별인데 근해 판별은 뭘로 보고 할까? 판별식을 보고 하겠지. 이천왕 정식이 주어졌으니까 1번에서 기본적으로 A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미정계수가 들어간다면 해가 바뀌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D가 있을 거고 D가 두 개야. D제곱 마이너스 4AC거나 아니면 식수 공식에 뜨는 4분의 D고 B'의 제곱 빼기 AC고 B'은 뭐야? 2분의 D인 거지. 그래서 한 번씩 D가 0보다 크면 또 다른 두 실근이 근접일 거고 한 번씩 D가 0이면 서로 실근일 거고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될 거야. 여기는 알고 건데 이번에는 부호를 보려는 거야.
부호가 존재한다라는 건 부호가 존재한다는 뭐야? 실수란 얘기지. 허수에는 부호가 있냐 없냐? 없어. 허수는 부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실수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는 그냥 두 근이라고 얘기했을 때고 문제에서 두 근을 얘기했을 때고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방정식이 주어졌다. 그럼 어차피 판별식 숫자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볼 거거든. 두 근의 곱을 볼 건데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값인 거고 얘가 a분의 c 값인데 이거 다 어차피 계산되면 숫자잖아. 그럼 숫자가 나오니까 그치?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거야. 그러면 그런 문제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굳이 이렇게 안 봐도 그냥 그건 구에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정계수가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지. K에 따라 2차 방정식이 변하는데 걔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또는 한 근은 음근, 한 근은 양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양근, 두 양근을 가질 조건은 D가 0보다 크거나 또는 D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우선 양수가 나왔다는 건 실근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 했을 때 쓸 거고 얘는 그냥 두 양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두 근이 양수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를 두 개 더 했으니까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돼. 양수를 곱했으니까 0보다 커야 돼. 이 세 개가 얘뿐만 아니라 얘까지 봐주면 우리는 부호를 확인할 수 있겠지. 두 음근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음수를 두 개 더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겠어? 0보다 작고 음수하고 음수를 곱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 커야 될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그 다음에 a분의 c의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 가겠어? 근데 다른 부호라면 두 근이 다른 부호라면 얘는 그때그때 다르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거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을 수 있을 건데 이건 무슨 얘기야? 양근 절대값이 음근 절대값보다 크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양근의 절대값보다 음근의 절대값이 크면 되겠죠. 그리고 부호가 반대니까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을 거야. 둘이 곱했으면. 자 근데 여기서 a분의 c가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면 ac도 0보다 작은 건가? 야 나누기하고 곱하기 부호는 같지 않냐? 그래 안 그래? 그치? 두 수를 나누는데 음수야? 두 수를 곱하면 또 음수겠지. 서로 다른 부호란 얘기니까. 그러면 저 우찬이 영상 너 요즘에 농구에 빠졌냐? 4AC가 0보다 큰 거고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어떻게 돼? 0보다 커져 버리죠. 그래서 판별식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판별식 D는 생략해도 된다. 어차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면 판별식 D는 안 봐도 0보다 클 거다. 그가 왜 0보다 클 건지 지금 유도해 봤어. 그러면 굳이 판별식을 또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을 거다. 이게 근의 부호의 조건이다. 이해하겠니? 자, 근의 분리인데 3번 이게 좀 결국은 여기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근의 분리를 볼 건데 뭘 사용할 거냐? 2차 함수를 이용할 거야.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할 거야. 그래프 자체를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뭘 보느냐? 물론 판별식을 볼 거고요. 이해가겠어?
그 다음에 축을 좀 볼 거야. 축을 사용해서 볼 거야. 여기 봐봐. 판별식 사용했죠? 부호는 판별식하고 합하고 곱 사용했지. 그래 안 그래? 근의 분리라는 형태는 설명해 볼 건데 이따가 어쨌든 뭘 사용할지부터 얘기를 해볼게. 판별식하고 축하고 어떤 조건의 함수값, 다른 말로 함수값이 뭐야? y값이죠. y값을 볼 거야. 뭔 말이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자, 2차 방정식의 근은 이 근은 판별식에서 뭐가 돼? 아니 부동식에서 함수에서 뭐가 돼? x 절편이 된단 말이야. 그럼 x 절편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지? p보다 두 개가 다 작아야 된단 말이란 말이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순서를 갖고 원래 선에 또 있거든. 수분이 0보다 작아야 한단 말이죠. 아이씨, 좋은 곳인데 엄청 웃기지. 드라이하면 비싸단 말이야. 잠깐만, 얘네들 뭉쳐할 것만 좀. 너도 이거 하나 가져가서 그거 너네는 시험 보면 이거 삼각비 활용부터 할 거야. 삼각비 활용부터 그거는 항상 이제 연습할 거고 이거는 원래 그냥 테스트에서 없죠. 우리 중일들도 이제 열품타를 키고 공부를 하거든. 공부하면 또 볼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P의 왼쪽에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우선 D가 0보다 크거나 또는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면 0보다 클 거고 그냥 근이 그렇다면, 그치? 0보다 같아도 되겠지, 두 근이. 그리고 뭐가 축이 P보다 작아야 돼. 왼쪽에 있어요. 이해가겠어? 그리고 P에서 조건의 함수값을 해서 P의 Y값이 0보다 지금 어떻게 돼야 돼? 크죠? 그러니까 축을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판별식은 당연히 보는 거고 근의 위치니까 근이 있어야 되니까 전체 조건이야. 실근이 있어야 될 거야. S축이랑 만나야 되니까.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 결국은 축하고 Y값들. 조건의 Y값들. 그럼 나에서는 근이 P보다 크다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렇게 돼야 될 거야. X절편이 둘 다 오른쪽에 찍혀야 되니까 P보다. 그러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축이 어떻게 돼 있어? P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FP 값은 0보다 커야 되겠지. 다 볼까?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할 조건인데 판별식 써야 될 거야, 그치? 그리고 P가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 FP가 0보다 작죠. FP가 0보다 작으면 P는 무조건 두 근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판별식도 필요 없고 축도 필요 없는 거지. 이해가겠어? 그 생각을 해보자. 아래로 볼록이 내야 지금 A가 0보다 크네야 지금. 아래로 볼록인 놈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그 함수값이 0보다 작으려면 얘네들 중에 하나 아니겠냐? 그러면 항상 X절편 사이에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던 판별식이나 축의 위치가 필요 없어지겠지, 이 조건은.
자라 한 근이 PQ 사이에 존재할 조건. 한 근이 PQ 사이에 존재하는 방법은 이렇게거나 아니면 이렇게거든. 그러니까 함수로 생각하면 근은 x절편이고 y값이 0 되는 거야. 그 0이 된다는 건 변해서 0이 된 거잖아. 그럼 뭐야? 한쪽에서는 음수였고 한쪽에서 양수겠지. 양수다가 0 돼서 음수 되거나 음수다가 음수에서 양수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근이 PQ 사이에 존재하려면 그 P하고 Q의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아까지. 오케이? 자, 정리해볼까?